12분 오늘 통화를 했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좀 상세히 설명 꺼내놨어요. 특히 조선업 얘기가 나왔거든요. 들어보시죠. 아침 한 8시경쯤에서 한 10여 분 통화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요.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뭐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김재현 교수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조선업체 주가가 다 급등했어요. 지금요. 예. 이 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왜 하필 다른 산업도 아니고 조선업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꺼냈을까요? 오늘 이제 우리 현대조선부터 해서 한 현대중공업이죠. 한 15% 다 올랐어요, 최고 10%씩 올랐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선업의 수주 1위입니다. 중국이 2위 정도 되고 이제 물량이 이제 중국이 많이 냅니다. 저가라든지 뭐 이렇게 기술력이 없는 것은 중국이 많이 한다. 결론은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금년 초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함정을 수리하는 그런 것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조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 또한 우리가 미국 함정에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권리를 따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맹방이고 또 주한미군 한 2만 7천 명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거 미국의 해군 함정을 수리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적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방위산업 함께 가는 겁니다. 아마 이제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미국은 뭐 항공모함부터 해서 구축함, 잠수함, 핵 잠수함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대한민국의 수리를 맡기고 또 제조를 맡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이것은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조선업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건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약간 뭐랄까요. 첨단 산업보다는 과거 전통적인 산업 이런 걸 선호하나요? 아무튼 갑자기 조선업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반응들이 나왔는데 우리 걱정은 사실은요. 트럼프 당선인이 공공연하게 그동안 관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집권하면 관세 다 물릴 거다. 뭐 20% 그냥 일괄적으로 물릴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president has the right to impose the tariffs on these countries that have been hurting us. They've really been hurting us. It's so ridiculous.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관세 폭탄 걱정이라고들 표현이 됩니다.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보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타격이 수출이 62조가 줄 수도 있다. 이게 현실화되면 뭐 20% 정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김재현 교수님, 이 정도로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평균 관세는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 12%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와 같이 전 세계 모든 물건을 값싸게 도입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관세가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60%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의 전기차 분야라든지 또 테슬라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중국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60% 고관세를 부여하고 또 한국이라든지 우방국에 대해서는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현재 2%에다 추가로 붙이는 겁니다. 예. 10에서 20%를 붙이는 거고 우리나라는 매년 900조를 수출을 하고 800조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예. 100조 원 정도의 흑자가 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는 중국입니다. 예. 중국과 홍콩의 한 3분의 1을 수출하고 있고 미국의 한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미국의 한 200조 정도로 수출하는데 62조 원 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타격이 것은 너무 큰데요? 30% 가까이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많이 지어라.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바로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지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공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여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려야 되겠고
또 중국산 부품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뭐 중국산 제품이 몇 % 이상이 된다 그러면 또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예. 또 우리나라는 살아남는 방법이 현지 공장을 직접 투자를 많이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미국 부품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중간재를 미국 제품을 이용해야 되겠고 중국산 부품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한 1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안준성 변호사. 사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나라의 재정 수입은 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 물가 걱정이 크다는데 관세를 올리면 미국 내 물가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통상 쪽에 좀 하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일기에서 완전히 그 미국 우선주의 하면서 완전히 국제 통상 질서를 무너뜨렸는데 예. 저는 조만간 저기 부메랑이 온다 봅니다. 그게 관세라는 게 상세 관세가 있는 것처럼 서로 같이 때리죠. 그럼 서로 그렇죠. 그럼 미국만 때린다고 다른 나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복을 하죠, 유럽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중국은 더더욱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관세 전쟁이 벌어질 거고 그럼 결국 손해 보는 건 미국 소비자들입니다. 사실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랑 한미 협상 이렇게 협상하면은 미국 USTR 백악관 친구들 하는 얘기가 예. 너네 국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라 그 얘기를 수십 년 동안 한국 했는데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미국 저기 행정부다 하는 거죠. 당신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편이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다른 언론도 그래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본격적으로 관세를 만지기 시작하면 이거 폭탄으로 다가오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한 대로 보복 관세 서로들 부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